홍공 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공쌤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이제 인강으로 공부 많이 하죠. 뭐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인강으로 많이 공부를 합니다. 과연 인강으로 이제 공부를 한 거 이제 복습을 할 때는 그 인강을 다시 봐야 되는가?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해 주시더라고요. 일단 제 대답을 알려드리자면 아니요. 자, 우리 인강의 복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 강의, 현장 강의를 어떻게 보면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그렇죠? 우리가 인터넷이라든지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그렇죠? 이게 우리가 다 오프라인 상에 모일 수가 없잖아요. 강의실에 뭐 꽉 차도 뭐 150명 학원에 가면 뭐 이 정도 수준인데 그거를 이제 동시에 다 들을 수도 없고 그리고 교수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도 맥스가 150명, 하루에 내가 여러 개의 클래스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친다 라고 하면 역시나 뭐 체력적인 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부담이 갑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죠. 한 번에 이왕 이제 아이들 가르칠 때 찍어가지고 그것을 그죠. 단가를 조정해서 팔자, 보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강이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현강에서 듣진 않지만 인터넷 강의에서도 속칭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일타 강사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한참 시간이 이제 흘렀습니다. 자, 근데 뭐 아무래도 인강으로 듣게 되면 현장 강의, 오프라인을 들었을 때보다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은 조금 덜 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현강의 그 어떤 기운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 앉아가지고 뭔가 약간 경쟁적인 기분 속에서 열심히 해야지. 그런 에너지까지는 인터넷 강의에 다 전달되기는 어렵습니다. 여튼 그렇기 때문에 뭐 인강이라고 하는 것은 장점하고 단점이 공존을 이제 하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강이라고 하는 것은 현강하고 또 다른 것은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내가 들을 수 있다라는 거. 나한테 이제 맞춰서 내가 스케줄을 계획해서 들을 수 있다는 굉장히 또 큰 장점은 있죠. 그래서 현강과 인강 이 장단점이 있는데 오늘은 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 인강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겠죠. 그러면 이제 인강은 우리가 오프라인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는 더더욱 인강이 이제 어떻게 보면 활용이 많이 되잖아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베스트를 이제 활용을 해야 될 것이냐 그 문제인데 특히나 이제 인강으로 공부를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냥 쭉 이제 시청을 해요. 시청할 때는 어때요? 그냥 고개가 끄덕끄덕 되죠. 저 선생님 잘하시네. 이해가 돼. 재밌어.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순서대로 듣고 나면 어때요? 돌아서면 내용을 까먹어요.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그거는 현강이든 인강이든 어쨌든 큰 문제인데 일단 인강에만 포커스를 두자면 인강은 들을 때는 이제 잘 되는데 돌아서면 이제 까먹죠. 그럼 이제 다시 이제 복습을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문제는 복습할 때 스타일이 학생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복습을 할 때 내가 그 내용을 다시 이렇게 요약을 하거나 이제 좀 보면서 어떤 게 이제 몰랐는지 확인을 하는 이제 체크형이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어떠냐면 그 인강 자체를 다시 듣는 거예요. 다시 들으면서 한번 곱씹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단점은 있겠지만 저는 다시 이렇게 시청하는 것을 추천하진 않습니다. 왜요? 시간이 너무나 많이 들어요.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시간이 아주 많이 듭니다. 우리가 현강에 가지 못하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스케줄을 잡아서 쓴다라는 그 두 가지 점 때문에 사실은 인강을 보는 건데 그게 오히려 이제 두 번을 보게 되면 그렇죠. 50분짜리 10강 들을 거면 500분인데 1000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제가 영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학생들이 영어만 공부합니까? 아니에요. 다른 과목도 공부할 거 진짜 많고 다른 과목도 강론을 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더 뭔가 심오한 것들이 또 발생을 하거든요. 변수도 생기고 그래서 영어만 할 수는 없어요. 영어 이왕 할 거 굉장히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타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굉장히 연비 있게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강을 한번 10강짜리 다 봤다. 다시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어떤 그런 방법을 택한 친구들은 부담스러워요. 나는 1000분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렇죠. 애초에 첫 번째 인강 들을 때도 어떻게 해요? 배속 청취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1.2, 뭐 1.3, 1.4 이렇게 들으면서 선생님 목소리가 나중에 진짜 목소리가 뭔지 모를 정도로 다람쥐 목소리로 막 이렇게 듣게 되는 거죠.
네, 본강의만 그렇게 듣나요? 그렇지 않죠. 복습할 때도 그렇게 다람쥐 목소리로 배속으로 듣는 친구들 생기고, 아니면 들으면서 스킵하고 요렇게 생기게 됩니다. 즉 인강을 틀어놓고 그 베이스로 복습을 하게 되면 인강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든 내 어떤 사고든 다 끌려가게 되고, 딱히 공부 소득, 즉 연비라는 것이 효율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저는 인강을 시청함으로써 그거를 복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연비가 높게 나오지 않는다,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이제 올바른 인강 복습법은 뭐냐? 일단 그 전에 예습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솔직히 뭐 이제 저명하신 분들이 쓰신 책이나 강의 보면 우리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습하고 복습의 공통점은 둘 다 이제 익히는 게 들어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학습, 러닝이라고 하는 것도 배우는 거죠.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배우는 거죠. 오, 그러네. 또 있지만 사실은 익히는 거. 즉 배운 거를 내가 이거였군 이라고 익히고 적용하는 과정. 그 두 개가 이제 합쳐져 있는 건데, 많은 사람들 그냥 내가 본다, 시청한다, 공부했다, 요거에 이제 집중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복습하는 쪽, 익히는 쪽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습하면 좋겠지만 제가 솔직히 학생들 입장에서 말하면 할 게 너무 많고, 할 게 많으면 사실은 할 게 많은 것 자체에 눌려서 뭔가 딱히 내가 하고 있지도 않지만 이미 피곤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봤을 때는 얘는 딱히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피곤해하는 거야? 종류 가지수가 과거에 우리 어른들 공부할 때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뭐 수행평가만 해도 사실 게이트가 열렸잖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다가 아니라 그냥 어려워요. 옛날 분들이 지금 와서 공부한다고 해도 물론 이제 잘할 분들은 잘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와, 이거 쉽지 않네 라고 느낄 거예요. 자, 그래서 예습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평범한 학생들한테 예습 복습 좋으니까 해라라고 했을 때 그게 저는 실행이 된다고 저는 믿기 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서 예습은 저는 그냥 그닥 아이들한테 좋은 거긴 하지만 권하진 않습니다. 그냥 인강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인강은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번 풀고 와서 이제 보는 거는 효과적이잖아요. 그 정도 예습을 권장할 뿐이고, 나머지 것 문제풀이 말고는 그냥 인강 강사 어떻게 틀면 그거에 맞춰서 교환이나 교재를 보면서 따라가는 형식을 그냥 추천합니다. 즉 따로 크게 뭐 예습이 필요 없이 그냥 따라가서 이제 시청을 하라, 그거까지는 그냥 일괄적인 거고,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서가 제가 볼 땐 진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 다시 인강 듣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습 시간에. 생각해보세요. 50분짜리 하나 들었는데 복습하느라 50분을 또 틀면 사이에 쉬는 시간 좀 두고 하면 이미 뭐 2시간 끝나는 거잖아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복습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보통 교재라든지 필기 교환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좀 어렵다 싶은 것들은 이미 물음표를 치면서 사실은 내려갔었어야 되고요. 첫 번째, 복습을 잘하기 위해서는 강의 이제 필기, 노트 테이킹 할 때 이미 요번에 내가 나중에 좀 더 하이라이트해서 봐야겠다, 이런 것도 체크만 이렇게 V표로 하게 하고, 이제 복습을 하는 타임부터는 그쵸, 쭉 훑어내려가면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해석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해석. 그래서 이걸 보고 마음속으로든 뭐든 해석을 해보는 거야. 해석을 해보면서 됐다, 그러면 넘어가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요거 내가 설명이 되냐, 즉 내가 내 입으로 예문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문법은 이건 이러니까 이렇다라고 그 강사 혹은 선생님처럼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됩니다. 즉 내가 그쵸, 학습자지만 복습을 할 때는 교수자,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포지션을 바꿔서 한번 해봐야 되고, 그걸 빠른 속도로 마음속으로도 이렇게 쓱 내려가면서 예문은 해석, 문법은 이건 이러니까 투부정사는 이런 게 몇 가지가 있다고 해. 아래 예문 볼까? 라고 해서 쓱쓱 하면서 아까 체크 표시 나왔죠. 요건 과거에 내가 뭔가 좀 막혔던 부분이니까 요 부분 뭔가 있어, 조금 더 신경 써서 해보자 라고 하고, 역시나 그 지점에서 과거에 내가 그랬듯 현재 내가 무너지는 이제 브레이킹 포인트가 있을 거야. 그 지점 어떻게 해야 돼? 보고 잘 모르겠는데, 그 지점은 손을 들고 그쵸, 선생님한테 뭐 질문을 한다든지, 교실이든 학원이든 질문을 내가 직접 해서 한다든지, 즉 오프에서 질문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질문을 하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하면서 나온 거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이거든요. 좋은 질문을 받으면 선생님, 이제 강사 쌤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흥분되고 좋아하세요.
그리고 주변에 선생님 뭐 이제 질문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그땐 어때요? 인강 부분을 다시 틀어가지고 이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아까 그거를 설명을 해 나갔는지 그 방식을 보고 그 부분만 딱 시청을 하고는 그쵸 다시 여기다가 좀 더 노트 테이킹을 하는 겁니다. 필기해서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갔구나. 그래서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풀어 나가는 건지 어떻게 설명했는지 그 방식을 학습자가 아니라 이제 교수자의 방식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쭉 그냥 내려가되 포인트만 찾아서 질문하거나 아니면 다시 인강을 찾아서 살짝 보는 게 낫지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보는 것은 또 어떤 시청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근데 학생들은 몰라요. 자기는 거의 다 안다고 생각해요. 왜? 강의를 보다 보면 강사분들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플로우를 따라가다 보면 끄덕끄덕 끄덕끄덕 그래서 다 이해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복습도 잘 안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너 이거 다 알아? 물어보면 쌤 저 대충 이런 뜻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한꺼풀만 더 나가서 그래서 이게 뭔데? 라고 하면 쌤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뭐 이거 시험에 안 나오지 않아요? 라는 식으로 또 이렇게 다른 식으로 방향을 틀어서 자기를 방어를 하려고 해요. 어떤 심리에서 나온 건지 알아요. 근데 그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어떤 심리는 가장 큰 시험날 있죠. 지필고사든 수능날 그게 현실이 돼서 거대하게 나와서 그 과거의 자신을 이제 아낌없이 이렇게 무너뜨려 버립니다. 가장 자기가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시험날 출제가 돼서 가장 큰 방식으로 나쁜 방식으로 공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모르는지를 발견을 하는 게 복습 때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지점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거나 내가 다시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내가 다시 설명할 수 있는 식으로 확장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강의 맹점을 극복을 할 수가 있는 지점입니다. 인강은요, 이제 강사가 어떻게 잘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수행을 전반적으로 하는 모습을 그냥 쭉 이렇게 순방향으로 담은 거예요. 그 순서가 왜곡되어 있지도 않고 강사가 굉장히 숙달이 돼가지고 강의를 잘 해나갑니다. 그래서 끄고 나면 그쵸? 왠지 다 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구멍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을 학생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습을 할 때 그 구멍을 찾는 것이 뭐의 시작이다? 진짜 공부의 시작이다. 그래서 학습 중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다? 습. 우리는 이미나 너무 많은 학을 하고 있고요. 습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부는 뭐다? 그쵸? 진정한 공부는 인터넷 강의 혹은 수업이 끝난 다음부터 시작되는 것이 진짜 공부다 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 학생들한테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1타 강사의 강의는 돈만 내면 이제 다 들을 수 있는데 그 강의를 전국인 학생들이 다 선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급이 1에서 9로 나눠지는 거 보면 확실히 그쵸? 그거를 이제 풀어가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영상 잘 보셨으면 자신들의 의견 이런 것들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은 진짜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성공!